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오늘은 좋은 시 쓰기 10계명 그 5번째 시간으로 시의 숨결인 리듬, 운율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지엽의 현대시 창작 강의, 이승훈의 알기 쉬운 현대시작법, 이혜원의 현대시 운율 등을 참조했습니다. 시를 읽을 때 리드미티컬하게 읽히는 시가 있는 반면에 잘 읽히지 않는 시가 있죠. 물론 잘 읽히지 않는다 하여 반드시 나쁜 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답답한 시보다는 시원하게 잘 읽히는 시가 아무래도 더 좋은 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읽기에 답답하고 맥이 빠지는 죽은 시가 아닌 가락이 입에 착착 감기고 심장이 벌떡벌떡 살아 숨쉬는 시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시조 한 편을 만나보겠습니다. 기차, 이종문. 철거덕 철꺽 철꺽 기차가 지나가네. 초등학교 동창생들 대체로 간 철길 위로 마흔의 뒤의 기차가 철거덕 철꺽 철꺽 철거덕 철꺽 철꺽 기차가 지나가네. 감꽃이 떨어지는 주울리 간데없는 우물도 마른 마을로 철거덕 철꺽 철꺽 철거덕 철꺽 철꺽 기차가 지나가네. 작년에 태어난 아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영양군 청기면으로 철거덕 철꺽 철꺽 철거덕 철꺽 철꺽 기차가 지나가네. 64 해로한 아내 꽃상녀에 오르던 날 오늘은 누가 죽었소? 철거덕 철꺽 철꺽. 이종문 시인의 기차라는 시조인데요. 철거덕 철꺽 철꺽 기차가 지나가네 구절이 반복되면서 절묘한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환청처럼 울리는 기차 소리의 리듬뿐만 아니라 기차가 지나가는 시간성에 맞춰 감꽃이 떨어져도 주울 리가 없는 우물도 마른 마을과 작년에 태어난 아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마을을 사파처럼 그려내고 64 해로운 아내 꽃상녀에 오르던 날 오늘은 누가 죽었소? 묻는 것 같은 기차 소리가 이입되면서 이놈과 도시화가 불러온 우리 시대의 아픈 농촌의 현실을 공감각적으로 그려낸 멋진 시조입니다. 시를 읽을 때 저절로 율동에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리듬은 같은 구절의 반복 외에 3, 4조의 율조에 의해서도 멋지게 창출되고 있습니다. 시의 리듬은 시 뿌리가 노래였다는 데서 태생적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시조는 명칭 자체가 그 시대의 가락, 유행가라는 뜻이니 노래와는 더욱 떨어질 수 없는 시 장르라고 하겠습니다. 고대 시가는 물론 고려시대의 노래인 청산별곡도 다르지가 않죠. 사러리 사러리랐다 청산에 사러리랐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랐다 얄리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고 니로 울어라 새여 너라와 시라만 나도 자고 니로 우리노라 얄리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 고려 소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는 청산별곡 앞부분인데요. 주제는 화자의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삶의 고뇌와 비애를 노래한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332조의 음수율, 삼음보 율격의 낱말과 어구의 반복, 동일한 후렴구 반복이 만들어내는 리듬이 환상적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말이 만들어내는 빼어난 음악성에 감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시는 이런 매력적인 음악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시와 노래가 한 몸이 된 시가 문학이 근대에 이르러 분리되었고, 또 활자 중심의 현대시에서 이미지가 강조되면서 시의 운율, 리듬이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시가 쓸데없이 길어지고 또 재미를 잃고 있는 것도 리듬을 잃은 데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대시가 이미지를 중시한다여 리듬을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유로운 사고와 감정의 표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통적인 운율을 해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죠. 리듬은 시의 숨결과 같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시도 리듬을 잃으면 죽은 시와 다름없으니까요. 시가 산문과 다른 점은 우선 행가리에 있는데요. 행을 가르는 의미를 이성훈 전 한양대 교수는 하나는 리듬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리듬이 함축하는 의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산문시라 해도 산문과는 다른 훨씬 정교하고 내밀한 호흡이 있고 시의 분위기나 의미에 어울리는 음성적 배려가 있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리듬이 바로 율동이고 운율입니다. 운율은 비유와 함께 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요. 운율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다시 말해 행과 연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시의 맛이 달라집니다. 특히 소리의 반복은 읽고 듣는 사람에게 상당한 심리적 효과를 주며 그것이 규칙성을 지닐 때 정서적 효과는 더욱 큽니다. 시의 운율은 일반적으로 리듬을 가리키지만 경희대 이지엽 교수는 말소리의 모든 자질은 물론 호흡을 쉬는 휴지와 의미, 행을 나누는 것, 절의 구분, 구두점의 종류 및 유무, 심지어는 한글과 한자의 시각적 효과에까지 시의 운율이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운율은 아분 또는 라임을 뜻하는 운과 율격, 메타를 뜻하는 유를 아우르는 말인데요. 아분은 행의 처음에 들어가는 두운, 행의 가운데 들어가는 요운, 끝에 들어가는 가군으로 나뉘는데 우리 시는 이 아분의 요소가 매우 약한 편입니다. 다만 종결 의미인 가군의 반복이 가져오는 음성적 효과의 운율미는 상대적으로 큽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박두진의 해의 앞부분입니다. 그런 땅, 그런 나라에 어머니가 계셨네. 맨 먼저 이곳에 와서 고개를 숙이네. 이우글에 꺼지지 않는 불꽃 종장 부분입니다. 박두진의 해에서 라의 종결음이 반복이 단호하고 힘찬 느낌을 준다면 이우글의 시조에서 내의 종결음이 반복은 유연하고 관조적인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에 많이 쓰이는 뭐뭐다의 종결음이 반복은 분명하고 객관적인 시선을 부여하죠. 이처럼 가군이 주는 음성적 효과는 매우 큽니다. 시에서는 문법에서 벗어난 축약어 또는 조어 등 소위 시적 허용도 운율적 효과를 고려한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를 울엄니로, 먼을 먼으로, 하얀을 하이안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율은 음수율, 음보율, 내재율 등으로 나뉘는데 우리 시에서는 강약, 고저, 장단의 율격은 미약한 편입니다. 우리 시의 운율 체계에 대한 논의는 1920년대 시조 부흥운동 당시 시조 형식과 창작 방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남 조윤재 교수에 의해 제시된 음수율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음수율은 글자나 구, 행 구성에서 일정한 음절을 배열하는 율격으로 사사조가 대표적이었죠. 시조와 가사, 민요, 일본에서 도입되었다는 7호조는 물론 현대시에서도 중요한 운율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말부터는 음수율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어서 정병욱 등에 의해 음보율이 제시되었습니다. 시의 형태로 보면 음절이 모여 음보가 되고 음보가 모여 행이 되고 행이 모여 연이 되고 연이 모여 한편의 시가 되는 구조입니다. 정영시 시조에서 보면 음절이 모여 음보가 되고 두 개의 음보가 결합해 구가 되고 두 개의 구가 결합해 장이 되며 장이 세 개 모여 한 수의 시조가 됩니다. 음보율은 어절이 끝난 다음에 오는 휴지에 의해 구분되는 율격적 단위를 말하는데요. 보통 3음절 또는 4음절이 휴지의 한 주기로 설정되겠는데 시조에서는 이를 등가성이라는 용어로 한 음보당 동일한 시간성을 부여합니다. 기본은 4음절 평음보이고 그에 부족하면 소음보, 초과되면 가음보라고 하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라는 시조에 따르면 초장은 소, 평, 음보 구조이죠. 중장도 같습니다. 그러나 중장에서는 소, 가, 평, 소 구조로 전환과 마무리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시는 정형의 구조가 아니고 복잡하기 때문에 음수율이나 음보율의 일정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유시에서도 음보율은 정서적 상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요. 이 음보는 경쾌하고 활달한 정서를 주죠. 해야 솟아라처럼 박주진의 해는 이 음보 율격인데요. 경쾌하고 힘찬 리듬감을 보여줍니다.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은 3음보 율격입니다. 이런 3음보는 서정적이고 부드러운 정서를 표출하죠. 시조 형식의 4음보 율격은 장중하고 안정된 정서를 표출하기에 적합한 운율 구조입니다. 자유시는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는 질 라포르거, 영국에서는 T.S. 엘리엇, 미국에서는 월트 히트먼 등에 의해 기존 시의 운율을 깨뜨리는 형태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자유시 문장 안에 깃들은 잠재적인 운율이 바로 내재율입니다. 앞에서 읽은 박두진의 해도 그런 산문시 속의 내재율로서 이음보 율격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시는 고정된 율격이 아닌 매번 새롭고 자유로운 율격을 창출합니다. 그런 만큼 내재율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현대시에서 음보보다 상위 체계에서 운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행과 연입니다. 시의 의미와 개성을 부여하기 위해 매번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연과 행인데 그만큼 운용이 다양하죠. 행과 연은 시를 끊고 이어 읽는 구분이 되는 기준인 만큼 시 낭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유시라도 정지용의 시가 일정한 규칙으로 고전적인 운율 미학을 따르는 편이라면 서정주의 시는 들쭉날쭉한 변화무쌍한 운율을 구사한 편이라고 할 수 있죠. 행과 연 구분에서 특이한 운율 운용은 의미를 강조하고 긴장감을 표현하기 위해 구사되는 시행의 엇붙임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전화벨이 울렸다 계속, 전화벨이 울리고 있다. 이건석의 여름의 돌이라는 신춘문예 당선작의 끝구절인데요. 계속 전화벨이 울리고 있다는 구절의 앞부분인 계속이 앞의 시행 꼬리에 붙는 방식이 바로 엇붙임 기법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행의 엇붙임은 의미를 강화하고 운율의 속당함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의 분절을 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시의 리듬, 시의 운율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을까요? 이지엽 교수는 운율은 동일 어문 반복, 동일 음절수의 반복, 의성어 어태어의 반복, 통사구조의 반복 등 같거나 비슷한 짜임의 문장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철가, 오크, 송성은 수십 명의 나무꾼들은 수백 번의 도끼질을 할 수 있고 수천 그루 나무를 수만 더미 장작으로 만들 수 있고 빛은 영원하다는 뜻이 장작을 태울 수 있고 장작은 10개비가 적당하고 그 불이면 영혼도 밝힐 수 있고 송성은 시인은 2011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젊은 시인인데요. 미대파의 난해한 흐름도 보이지만 반복을 통한 리듬감의 생성으로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시인입니다. 자유시로 내재율이긴 하지만 철가 옥거 시편은 읽고라는 가군에서 동일 어문의 반복을 통한 시의 멋진 리듬감을 보여줍니다. 입술이 붉은 16 오봉옥 그녀는 동갑내기였다. 입술이 붉은 16 그녀는 꽃봉오리였다. 하루라도 빨리 피고 싶어 안달하는 그래서 그녀는 나를 숨막히게 했다. 밤몰래 담 넘어 올래? 초생딸처럼 와선 문고리를 2번만 잡아 다닐래? 하여 치렁치렁 늘어뜨린 긴 머리칼 한쪽으로 묶어내리고 오자마자 나 어때 하며 달 안겨들던 그녀는 고작 16이었다. 꽃봉오리였다. 그녀는 동갑내기였다. 입술이 붉은 16 그래서 그녀는 날 숨막히게 했다. 제 오라비가 쓸 신혼방이라며 시시하며 끌고 가기도 했던 장롱 속에 새 이불을 꺼내며 한 번도 쓰지 못한 그 이불을 꺼내며 더럽히면 안 돼 하며 못부터 끌어안던 그녀는 내가 미처 사내가 아니어서 야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던 그녀는 시의 마지막에서 웃음을 참을 길 없는 반전이 앞건인 오봉옥의 시 입술이 붉은 16은
전라도 사투리의 묘미에 내용은 물론 운율적 특성도 잘 살린 명작입니다. 동일 음절, 동일 구절의 반복 등 운율의 운영이 무척 자연스럽고 매력적입니다. 그녀는 동갑내기였다. 입술이 붉은 16. 그래서 그녀는 날 숨막히게 했다. 내가 미처 사내가 아니어서 같은 구절의 반복과 였다 했다의 과거 시제 종결 의미의 반복도 내재율의 멋진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유사한 어구의 반복이 거의 모든 시에 나타나는 점도 그의 시를 노래에 가깝게 만든다. 반복은 리듬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시적 수사다. 그의 시에서 잦은 반복의 사용은 리듬을 살리면서 찢겨진 삶들을 위무하는 추술적 효과까지 얻어내는 경우가 많다. 해설을 쓴 안도현 시인의 찬사인데요. 안 시인의 말대로 오봉옥의 시는 전라도 말의 거침없음과 반복이 주는 리듬감으로 한편의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 독자의 가슴을 적십니다. 참외 정의홍. 무엇에 반항하듯 불끈진 주먹들이 무섭다. 그녀의 정무덤처럼 익어 색만 서는 그 음탕함도 무섭다. 꺾어버릴 수가 없다. 아프다. 너무 아프다. 맛부터 속삭이는 저 노란 비밀의 이야기가 아프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 마구 벗어던진 그녀의 속옷 같은 입들의 눈짓. 오, 눈짓이 무섭다. 저들은 무언가 외칠 것만 같다. 불끈진 주먹을 휘두르며 일어설 것만 같다. 무섭다. 세상 모든 것이 무섭다. 익을 대로 익은 내 생각의 빛깔도 무섭다. 무섭다라는 언어의 반복과 조응을 이루는 없다나 아프다라는 단정적인 언어. 이들 사고를 뒷받침하는 불끈진 주먹, 타오르는 불길 같은 격정적인 언어들이 시를 강렬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무섭다라는 언어의 반복과 격정적이고 육감적인 이러한 의의 효과적인 배열이 무섭다라는 인식의 통일성을 가져온다고 이재엽 교수는 설명합니다. 다로 끝나는 종결 음역의 반복인 가군 또한 분명하고 객관적인 정서를 부여하고 있죠. 오늘날 자유시는 리듬에서 자유로워지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2000년대에 등장한 미래파 시는 아예 리듬의 소멸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좋은 시,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시는 시의 음악성, 리듬, 운율을 잘 살린 시라고 하겠습니다. 문학평론가 이혜원은 전통적인 리듬이라 하여 무조건적으로 부정을 하거나 해체를 하려 하기보다는 전통적인 운율과의 부단한 교섭 속에서 새로운 운율을 창조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운율을 무시하는 것이 자유로운 자유시의 지향에 상응한다는 잘못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따끔한 지적이죠. 그렇습니다. 내용과 의사 전달에만 급급한 조각난 시가 아닌 리듬이 살아있는 운율의 재창조 또한 시창작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문 시인의 시죠. 깨가 쏟아지게 살게를 통해 우리말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시조 형식의 멋진 리듬과 운율의 묘미를 거듭 맛보며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깨가 쏟아지게 살게 이 종문. 이거 간다는 것은 매 맞을 날 온다는 것. 있기가 겁이 나네. 매 맞기가 무섭다네. 하지만 매를 맞아야 깨가 쏟아지는 것을. 그래, 읽자. 매 맞을 날 기다리며 어차피 맞을 거면 속 시원히 맞고 말자. 아무렴 사랑의 매인데 고까짓 거 못 맞을까. 우와, 때가 왔다. 와 이렇게 좋노 몰라. 어르듯이 달래듯이 찰싹찰싹 때려다오. 깨알이 찰찰 쏟아져 깨가 쏟아지게 살게. 아직까지 건가파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